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역시 5G입니다. 이 5G가 반도체 시장을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최고 모델에는 모두 7나노 공정이 적용된 AP 칩이 탑재됩니다. 이 때문에 이 최첨단 공정이 가능한 TSMC, 이 삼성전자와 나머지 업체 간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주력 공정이 14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7나노 공정을 통한 칩 생산은 전체 칩의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사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상용화도 한층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파운드리로서는 초미세 공정 구현 여부가 초인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7나노 공정의 스타트는 큰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G는 스마트폰용 D램 시장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연말 디지타임스에 내년도 5G,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이죠. 5G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D램의 표준은 LPDDR5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DR 앞에 붙은 LP는 로우 파워, 저전력이란 뜻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D램은 배터리 사정상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마트폰은 LP 계열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LPDDR5를 올 7월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2세대 10나노급 1기가비트 칩 8개를 탑재한 12GB LPDDR4 모바일 D램 패키지를 양산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들의 공급 확대 요구에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밝혔었습니다. 실제 12기가비트 LPDDR5 모바일 D램은 현재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존 모바일 D램보다 1.3배가량 빠릅니다. 이 칩을 12GB 패키지로 구현했을 때 풀 HD급 영화 약 12편 용량인 44GB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사실 삼성이 올 3분기부터 이 LPDDR5 D램 양산이 가능했지만 이 신세대 D램이 쓰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CPU와 메인보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정식 규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텔 등 주요 CPU 업체와 퀄컴 등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업체도 DDR5를 지원하는 신기술을 섣불리 도입하지 않은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반도체 표준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회가 내년 초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 총회에서 D램의 차세대 표준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만 디지타임스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최근 출시한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는 이미 LPDDR5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은 내년에 나오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0에 LPDDR5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에 LPDDR5를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신년에 엑손 10 프로를 시작으로 10종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ZTE는 물론 샤오미 등도 모두 이 LPDDR5 D램을 채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디지타임스는 공개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경우에 현재 16기가비트 DDR5와 LPDDR4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LPDDR5 생산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16기가비트 DDR4를 만드는 하이닉스도 2020년인 신년부터 이 LPDDR5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2020년, 이 신년은 이 스마트폰 D램으로서 LPDDR5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5G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일까요? 이 도쿄올림픽을 예로 들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2020년 7, 8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통상 메모리 수요 업체들은 재고를 미리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수요를 가늠해서 메모리를 미리 구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만큼 7, 8월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신년 초부터 D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5G를 활용합니다. 5G로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폰에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고사양 모바일 D램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처리 속도가 지연되면 데이터 센터용 서버, 대형 컴퓨터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 올림픽 하나로 스마트폰 수요, 서버 수요가 폭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는 5G 투자가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LPDDR5를 통해서 이익을 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골적 견제로 중국이 반도체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디지타임스에 중국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문기업 룽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룽손이 차세대 범용 CPU인 3A 4000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남의 IP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GS464V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CPU는 유럽 반도체 업체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28나노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구글과의 거래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홍몽 OS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과야 어찌됐든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미국 견제에 맞서서 중국의 대응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 견제가 없었던 예전처럼 서구권의 뛰어난 기업을 M&A를 통해서 손쉽게 기술을 흡수하는 일은 앞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 막강한 자본으로 기업은 못 사는 대신 천재급 인재를 사들이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중국입니다. 이 IT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D램의 LPDDR5가 적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IT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모습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